안녕하세요. 머니카페입니다. 오늘이 딱 한 달째예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오늘로 꼭 한 달을 맞았어요. 그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죠.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어떤 주식은 반토막 났고 어떤 주식은 두 배가 됐어요. 오늘은 이 한 달을 냉정하게 결산해 볼게요. 내 포트폴리오 어디서 틀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지난 한 달 숫자부터 보고 갈게요.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4일 코스피는 단 하루에 12% 넘게 빠졌어요. 9.11 테러 직후 낙폭도 넘어선 역대 최대 낙폭이었어요. 5,093까지 떨어지면서 5,000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죠. 그런데 딱 하루 뒤 코스피는 9.63% 급반등하며 역대 2위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지옥에서 천당까지 하루 만에 갔다 온 거예요. 이후 한 달간 시장은 휴전 협상 기대와 협상 결렬 뉴스를 오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갔어요. 지금 코스피는 5,100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전쟁 전인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6,244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약 18%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돈을 잃었을까요? 가장 아팠던 곳은 반도체예요. 전쟁 발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30조 원을 넘었는데 그중 27조에서 28조 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였어요. 사실상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반도체 매도였던 거죠. 삼성전자는 전 고점 대비 여전히 10% 이상 낮고 SK하이닉스도 최고점이었던 110만 원대에서 현재 90만 원 초반대로 조정이 깊어요. 여기에 구글 터보 퀀트 쇼크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주주들은 한 달간 2중 3중 악재를 맞았어요. 반면 이 한 달 동안 웃은 섹터가 있어요. 방산이에요. 전쟁 첫날인 3월 3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20% 가까이 폭등했고 한화 시스템은 29%나 뛰었어요. LIG넥스원도 28% 급등했어요. 정유주도 마찬가지였어요. S-오일은 28% 넘게 올랐고 SK이노베이션도 크게 올랐어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면서 정유사 마진이 개선됐기 때문이에요. 해운주도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로 인한 운임 상승 기대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가야 해요. 방산과 정유주 고점은 이미 개전 당일이거나 직후였어요. 역대 지정학적 분쟁 데이터를 보면 공포가 가장 클 때,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는 순간에 수혜주 가격이 가장 높았어요. 실제로 방산주는 개전 직후 급등 이후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 정유에 접근한다면 무작정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갈림길은 단순히 전쟁이 끝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지상전 확대냐 협상 막판 타결이냐예요. 이 두 갈림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상전 확대예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82공 수사단 수천 명의 중동 배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 당국자들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점령 시나리오를 워게임으로 검토했다고도 전했고요. 지상군이 실제로 투입되면 전선이 훨씬 복잡해져요.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와 유가 폭등을 무기로 장기전 늪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전쟁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가 고공행진, 환율 1,500원대 지속, 나프타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박히면서 코스피 5,000선이 다시 위협받을 수 있어요. 정유주, 실적 기반이 탄탄한 방산주, K조선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구도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 막판 타결이에요. 트럼프 특유의 최대 압박 전술, 그러니까 지상군을 보내는 척하면서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경우예요. 이란 내부에서도 경제 붕괴와 전력 인프라 타격으로 버티기 한계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고
주한 이란 대사가 한국 선박의 해협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완전한 단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호르무즈가 열리면서 나프타 쇼크도 해소돼요. 그러면 한 달간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코스피 7,300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반도체 조선이 반등의 중심이 되는 구도예요. 중요한 건 지금 데이터는 지상전 확대 쪽 근거가 더 구체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협상 가능성은 보도 수준인 반면 82공 수사단 배치 승인과 하르그섬 워게임은 실제 행동으로 확인됐어요. 그렇다고 협상 타결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트럼프의 과거 패턴이에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투자 전략 관점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몇 가지가 중요해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상군 투입 여부와 협상 흐름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 하나, 이란 외무장관 발언 하나가 다음날 코스피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요. 지상전 신호가 강해지면 방산 정유 비중을 유지하고, 협상 타결 신호가 나오면 반도체 조선으로 빠르게 이동할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뉴스 흐름을 놓치면 시장을 따라가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두 번째로 4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월 말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해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크게 높여잡고 있어요. 실적이 탄탄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정학 공포에 눌려있던 주가가 반등의 명분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의 조정이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된 거라는 분석이 우세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는 어느 시나리오로 끝나든 결국 주목해야 할 포스트워 수혜주예요. 지상전이 끝나든 협상으로 마무리되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란 재건 시장이 열려요. 이란은 수십 년간 제재로 에너지 플랜트가 극도로 노후화돼 있고, 이번 전쟁으로 핵심 인프라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미국 주도 중동 재건 시장 규모는 최소 470조 원으로 추산돼요. 여기에 건설 플랜트, 해운, 그리고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이란 전쟁 한 달, 코스피는 약 18% 빠졌고, 반도체는 두들겨 맞았고, 방산 정유는 개전 초에 터졌어요. 지금은 지상전 확대냐, 협상 막판 타결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고, 데이터는 지상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공포의 팔기는 늦었고 무작정 낙관하기엔 근거가 부족한 구간이에요. 결론은 하나예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는 지상군 투입과 협상 뉴스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집중하고,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남겨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머니카페에서 준비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의 속도를 더해줄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